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동 순방에 나섰지만 성과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유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추가 증산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가 증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추가 발표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또 미국에서의 민간 부문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원유 증산, 이란 핵 문제 대응, 아랍 이스라엘 관계 개선, 러시아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현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란을 방문해서 이란과 튀르키예와의 결속 강화에 나섭니다. 중동 내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 내 저소득층이 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푸드뱅크로 대거 몰리고 있지만 푸드뱅크조차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난 주말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보건국의 공식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몇몇 집계 사이트는 지난 주말 LA 카운티에서 2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내일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열리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이벤트로 LA 다운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이달 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UC 얼바인이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스캇 거틀립 전 FDA 국장이 미국이 원숭이 두창 억제에 실패했고 이로 인한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5대에 진입하면서 LA 카운티의 오늘 아침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96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5 85.2센트, 전국 평균 가격은 $4 52.1센트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보석 전시회를 마치고 파사데나 컨벤션 센터로 이동하던 보석을 가득 실은 트럭이 LA 인근에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난당한 상품의 가치는 최대 1억 5천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의 한 쇼핑몰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현장에서 총을 갖고 있던 한 일반인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라도 매우 도발적으로 간주하겠다며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옐런 재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을 잇따라 만나 공급망 회복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했던 통일부가 당시 판문점에 촬영된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인 아들의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권성동 대표 중무대응의 말이 거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대통령실 인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오픈에서 호주의 캐머런 스미스가 디오픈 역사상 처음으로 20언더파를 기록하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반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양키스가 전체 승률 1위, LA 다저스가 2위로 이렇게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죠. 때문에 주말마다 보건국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최소한 당직 근무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몇 집계 사이트 LA 타임즈나 존스 홉킨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주말 LA 카운티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2천 명이 넘은 것으로 일단 집계 발표되고 있습니다. 2만 2천 명이 넘었다는 이유는 토요일 날 10,000명 이상, 일요일 날 10,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자가 진단 키트로 확진자가 10배 이상 더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대입해 보면 토요일 날 10만 명, 일요일 날 10만 명씩 LA 카운티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다라고 추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확진이 발생한 직장이 크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확진이 발생한 직장은 7월 초 371곳에 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5월 초 100곳에 불과했던 집단 확진 보고 직장 수가 2달여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집단 확진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직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자가격리를 통해 회복하고 있는데 이는 스태프 부족으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직장 내 업무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들은 집에 가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도 재감염 우려가 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용주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는 고용인 수를 줄이고 원격 근무를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그 어떤 변이보다도 강력한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까지 갖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변이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첫 번째 확진자가 지난주에 보고되면서 코로나 입원 환자 수도 계속 증가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최신 자료의 결과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병원에 입원 환자는 지난 16일 토요일 기준에 29명이 늘어난 1,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늘어난 입원 환자로 인해서 LA 카운티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규정한 코로나 관련 기준에서 높음으로 지난주에 이미 격상됐고 2주 동안 만일 이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7월 29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UC 얼바인이 오늘부터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모든 UC 얼바인 관계자들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렌지 카운티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준 높음으로 수준이 격상되면서 이에 따른 발표입니다. UC 얼바인뿐만이 아니라 UC 리버사이드도 초여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시행했고 UCLA도 6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샌디에고 통합교육부는 역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USC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 규정에 맞추기로 한 만큼 아직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준에 맞춰서 이달 말쯤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SC도 LA 카운티 정부의 지침에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국면에서도 입원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었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는 50대 이상 국민에게는 즉시 2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재차 권고했고 올 하반기 이 변이에 맞춤으로 개량된 백신이 보급되면 전 국민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CDC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 백신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원형 바이러스인 BA.1이 유행하던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코로나 백신 기본 2회 접종 입원 예방 효과는 미접종자와 비교할 때 61%였습니다. 하지만 BA.1의 하위 변이인 BA.2가 지배종이 된 4월 전후부터는 기본 접종의 입원 예방 효과가 2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존 백신의 면역력을 뚫는 힘이 이미 강해진 하위 변이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은 이들 하위 변이가 유행하는 기간에도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1차 부스터샷인 3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입원 예방 효과는 69%였고 그 이후에도 52%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차 접종 후 일주일간의 입원 예방 효과는 80%에 달했고 이것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 후 4개월 시점의 입원 예방 효과인 55%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습니다. CDC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있는 사람은 즉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BA.5에 감염된 사망자와 입원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50대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의 추가 접종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권장되는 백신으로 백신 접종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보건관리들은 추가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 가을이나 겨울에는 하위 변이 방어를 위해서 개발되는 개량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개솔린 가격이 마침내 $5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5 9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난주 금요일 날 $5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계속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지금 거의 한 달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도 갤런당 $5 85.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지난 5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5대 진입한 것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유가와 LA 개솔린 도매가가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개솔린 가격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도 $4 52.1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가스 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 중동 방문에 나섰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중동 산유국과의 협력과 의지를 강조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은 원유 추가 증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동 석유 부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땅 밑에 석유도 많고 또 언제든 더 캘 수 있는 능력 갖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기름값이 요동치는 요즘 같은 때는 이들이 더 생산해야 치솟는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찾은 진짜 이유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in the Middle East and about where we have the greatest capacity to help drive positive outcomes. 바이든은 다른 약속도 했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나라가 가장 불안해하는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껏 대놓고 왕따당한 사우디의 심기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심지어 남의 나라 인권 따지기 전에 미국이나 포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친 말까지 전달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 이란 핵 문제도 좀 다루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의 출발 전 계획도 어긋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은 바이든이 빈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가벼운 두 손과는 달리 11월로 중간 평가가 다가온 미 대통령의 두 어깨는 무거워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면서 1994년 이후 투잡을 뛰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아졌다. 1994년 이 관련 조사 통계를 실시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월간 실질 임금소득 상승률은 작년 3월 이후 0 미만으로까지 하락하면서 현재까지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서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임금 소득 상승률은 4.2%를 기록했지만 실질 기준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4.4%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은 주민들은 더 많은 수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서 2020년 4월과 5월에 임금 소득이 7% 이상 오를 정도로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는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낮은 인플레이션과 지출 감소가 더해지면서 직장을 가진 미국인들의 지갑 사정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매월 4%가 넘게 명목 임금 소득이 오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승률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서 임금 증가 효과는 사라졌고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소비도 지난 1년간 증가했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 내 저소득층이 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푸드뱅크에 대거 몰리고 있지만 푸드뱅크조차 고물가로 인해 각종 비용이 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BS가 정리합니다. 푸드뱅크에서 나눠주는 무료 식료품을 받아가려는 차들이 1km가량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물량은 2,200상자, 빵과 유제품, 고기와 채소 등 4인 기준 1,100가구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3시간여 만에 동났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면서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올해 들어 30%가량 급증한 탓입니다. You've seen the line, how long it is, and sometimes we have to call in a second truckload because of the demand and the need that there is in this community.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수요만큼 충분한 기본물품을 확보하는 것과 올라버린 각종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단체는 농업부에서 받는 식료품이 최근 3분의 1로 준 데다 기업들의 기증도 줄어 어려움이 큽니다. 기부금을 더 걷어 모자란 물량을 구입하고 있지만 비용 상승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 달에 90만 명씩 지원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8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For the food purchase budget, we've seen it increase by about 20%. So fuel is a big impact for us, and we've seen fuel prices increase and have that impact on our operation. 중소규모 푸드뱅크 단체들은 나눠주는 식료품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They give you meats, breads, all kind of more, like at least 2 weeks worth of food. Now it's just maybe a week. Now they just give you a box. That's it. This is it. There's one little box. 미국 언론들은 저소득층의 식량 위기가 건강 악화에 따른 보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7월 1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 약간 내려앉습니다. 한편 남가주는 현재 몬순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산간 지역과 일부 밸리 지역에는 간간히 소나기 불이 있겠고 그 외 지역에는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는 그래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유지하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가운데 큰 더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6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8도, 해안 지역은 70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장맛비가 그친 뒤에 폭염이 다시 찾아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3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어윈딜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사우스 선상 엑스포지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마운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노스 선상 리돈드 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번 노스 선상입니다. 레이크우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가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 조정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인당 휴대폰 면세 범위는 주류 한 병,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입니다.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지금 600달러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에 미주 한인 관광업계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상품 구매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한인사회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올 들어서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계류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연방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 4분기 현재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역에 이민법원에 회부돼서 계류돼 있는 한인 추방소송 건수가 모두 9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2, 4분기 991건에 비해서 6.4%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무려 12.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주가 318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수백억 달러, 지금 현 수백억 달러 아니 1억 달러에서 최대 1억 5천 달러, 보험회사에서는 한 5천만 달러 이렇게 산정은 틀립니다. 아무튼 수억 달러 상당의 보석과 장신구가 운송 도중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귀중품 현금 운송업체 브링크사의 무장 트럭이 샌프란시스코 샌마토에서 열린 국제 보석 장신구 쇼에 전시된 보석을 싣고 다음 전시 장소인 파사데나 컨벤션 센터로 향하던 중 도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데이나 켈렌 브링크 대변인은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도난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사건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금, 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여러 개를 포함한 귀금속이 사라졌지만 정확히 보석과 장신구 몇 점이 도난당했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 보석 도난 피해자와 보석쇼 주최 측 그리고 브링크사의 추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석쇼 책임자는 가방 30개가 도난당했고
피해자 18명이 보고한 피해액은 1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보석상은 도난당한 물건의 가치는 총 2천만 달러에서 최대 5천만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다 라고 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브링크는 성명을 통해 고객들이 물건을 보내기 전에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분실된 물건의 총 가치는 1,000만 달러 미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서 법정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브링크사는 법 집행기관과 현재 협력하고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고객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FBI가 수사 중입니다. 인디애나의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 교외 지역인 그린우드의 한 쇼핑몰에서는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한 남성이 그린우드 파크몰 푸드코트에서 소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총격범은 홀로 범행을 했고 당시 소총과 함께 탄약이 든 탄창 여러 개를 소지했던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그린우드시의 경찰서장은 범인을 제외한 사상자 5명 가운데 4명이 여성이고 1명이 남성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 중 11명은 15살 소녀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범인은 쇼핑몰에 있던 22살 민간인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당시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총기 난사 장면을 보고 대응 사격을 한 것입니다. 뉴욕 맨하튼 번화가 지하철역에서 한국계 여성 2명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고 인종차별적 폭언을 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맨하튼 지방검찰청은 3급 폭행과 악질적 괴롭힘 등 증오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뉴욕의 데릭 존슨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뉴욕 록펠러 플라자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한국계 여성 2명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고 아시아계 차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여성에게는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존슨이 네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외치며 달려들었고 역 바깥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침을 뱉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팔과 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머리와 턱이 부어오르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하튼 지검장은 지하철은 도시에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배경의 모든 승객은 안전히 여행할 권리를 지닌다며 편견으로 인한 범죄 증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때 경찰 376명이나 현장에 출동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의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주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조사위원회는 어제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조직적인 실패와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확인했다면서 총격범 제압을 위한 훈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전보다는 무고한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발생한 랍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 경찰은 1시간 넘게 총격범 진압 작전을 펼치지 않아서 범인의 학살극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사건 현장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21명이 희생됐습니다. 2018년 17명의 희생자를 만든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 범인이 최소 종신형,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전망입니다. 2008년 반자동 소총으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니콜라스 크루즈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당시 19살이었던 크루즈는 1급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크루즈는 총격 사건 전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는데 총기에 집착하고 학생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퇴학 사유였습니다. 크루즈가 사형을 선고받을지는 배심원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공중에서 레이저총으로 발 아래 표적을 맞추는 게임을 시작했다가 총기 난사를 연상케 한다는 비난을 받자 며칠 만에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놀이공원인 ICCM 파크는 이달 중순 불사이 블래스트, 즉 관역 명중이라는 놀이기구를 가동했다가 지난 16일자로 중단했습니다.
이 게임은 기존 놀이기구인 대관람차에 추가된 것으로서 최고 122m 높이까지 한 바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마치 저격수처럼 자신의 발 아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적을 레이저총으로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18분짜리 대관람차에 타면서 추가 요금인 $5.95를 제공하면 별도로 레이저총을 받을 수 있고 이 표적은 놀이공원 내 지붕 등에 모두 50개가 설치됐습니다. 이 몬태나주의 고속도로에서 모래폭풍이 발생해 차량 21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져 6명이 숨졌습니다. 이 6명의 사망자들 가운데는 어린이가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몬태나 당국에 따르면 최고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모래폭풍이 일면서 모든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 대형 트럭 6대 등 차량 21대가 통제력을 잃고 연쇄적으로 부딪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목격자는 시계가 아주 나빴고 으스스했다며 마치 젓갈색 안경을 쓰고 있는 듯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차량 연쇄 추돌 현장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세웠다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고속도로는 6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단번에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인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9.1%를 기록하면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게 되는 것도 강력한 대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연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것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에 따르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5.2%로 전달의 5.3%보다 낮아졌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의 3.1%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물가 통계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53달러로 지난달 $5가 넘는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더운데 공도 못 치고 공 치는 게 아니고 공을 못 쳤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네. 오늘도 그렇게 덥다 그러는데 골프 가시는 분들이 이제 건든 분들도 참 많으실 때 이제 걱정되는 점이 하나가 말씀 잘해주셨네.
너무 더울 때는 그 음료수, 탄산음료수보다 그냥 물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블록 로션 꼭좀 바르시면 좀 피부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골프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 보통 영화에서는 뭐 조연이 너무 빗나갔고 주연이 이렇게 그 빛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은 그 주연은 캐머린 스미스라는 호주의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는 2라운드에서 컷오프되고 탈락했지만은 타이거 우즈가 더욱 조명을 받은 그런 기어픈 그런 뒷얘기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들을 좀 보니까 자그마치 타이거 우즈 효과로 유료 입장 갤러리가요 역대 최대인 29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29만. 이게 도대체 골프장에 29만 명이 왔다는 게 지난번까지가 23만 명이 기록이었는데 그 기록을 깼고요. 그리고 어린이들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입장을 했는데도 29만 명이 표를 사고 유로로 들어왔다는 거는 타이거 우즈의 어떤 그런 인기를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50배 관련, 이 디오픈이 150배가 됐다고 그러네요. 150배 관련 제품이 모자, 티셔츠부터가 아주 싹쓸이가 됐다고 그래요. 샌앤드류 코스에 있는 그 골프샵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밖에, 골프코스 밖에 10여 개의 그 골프샵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런 제품들도 아주 싹쓸이, 아주 호황을 누렸다 하는데, 밖에서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짝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골프에 관한 한 황제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대회였고요. 아무튼 최하위로 탈락을 했지만은 주연보다 훨씬 빛나는 조연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승자에는 호주의 캐머린 스미스가 20언더파 268타. 그러니까 샌앤드류 코스 디오픈의 그 최고의 기록을 세웠는데도 결국은 타이거 우즈가 결국 스타가 되고 스미스는 뒤로 밀렸다. 그러나 스미스는 25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고요. 지난 3월 제5회 메이저라고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우승 후에요. 진짜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을 우승을 하면서 통산 6승과 돈바구니에 올라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이제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전반기 반할쯤을 돌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일정을 갑자기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 그 뭐 이벤트가 하나 있긴 있었더라고요. 올스타전 관련해서. 그래서 소프트볼 경기인데 그거는 입장료가 6불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 경기 좀 가보려고 어제 표를 사려고 애를 썼는데 최하가 6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600달러씩 내고 야구 보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스타전이 열리고 다저스가 전반기를 멋지게 LA 에인젤스를 7대1로 누르고서 60승 30패.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서부적 1위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샌디에고가 이제 따라오다가 지쳤나 봐요. 52승 41패로 9게임 반 차이로 2위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추세라면은 다저스가 확실하게 그 가을 야구에 나가는 거는 결정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엔젤스를 7대1로 꺾었거든요. 이제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그런데 바로 그 엔젤스에는 오탄이라는 야구 천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 천재를 보유한 엔젤스는요. 전반을 39승 53패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서 야구 팬들이 오탄이가 가을 야구에서 정말로 투타 경험을 하면서 신화를 쓰기를 바라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희망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진주를 좋은 팀에서 데려가서 예를 들어서 양키스와 다저스가 가을에서 월드시리즈를 한번 붙는다 하는 그런 걸 좀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양키스 잘 나가니까 이런 상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반환점을 돌면서 간단하게 짚어보니까 샌디에고 김하성이 타율 2할 4푼 2리로 무난한 전반기를 마쳤고요. 정말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는 야구에서요. 탐파베이 최지만이 연봉 320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은요. 기량에 비해서 과성비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2할 7푼 8리. 근데 홈런이 좀 적어요. 홈런 7개로 제 몫에 몇 배를 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아무튼 야구 팬들을 후반기 최지만 선수의 활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A는 사실 전반기 끝났지만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양팬들 난리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공원회관을 걷는 걸 가끔씩 좋아하는데 야구 있는 날 갔다가는 아무튼 죽음입니다. 그 정도로다 지금 야구 팬들이. 그러니까 아마 금년 가을에 혹시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나가고 그리고 아무튼 양키스가 오고 가고 한다면 정말 멋질 것 같고 바로 그러한 잘 나가는 선수들이 오늘부터 이제 올스타 게임, 내일이 올스타 게임이지만 오늘은 이제 홈런 더비가 벌어지죠.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경기인데 이것도 뭐 그냥 메이저리그나 메이저리그에서요, 내셔널리그나 아메리칸리그 쪽에서 승리하는 팀이 마지막 경기에서 7경기 가운데 4경기를 홈어드 웨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최고의 선수들의 기량을 다저스에서 볼 수 있다. 다저스 구장에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다저스 구장은 점점 여기가 뜨고 있다. 이런 소식이 와 있네요. 네, 자 올스타전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하여튼 올스타전 마무리되고 다저스에 계속적으로 좋은 가을까지 쭉쭉 몰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애틀이라는 팀이 시애틀 마리너스가 꼴찌에서 자그마치 14연승, 감독 바뀌고 나서 14연승. 그리고 구단 기록이 15연승인데 14연승으로 일단 전반기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올스타전 끝나고 나서 만약 한 경기만 더 승리를 한다면은 시애틀 구단 사상과 동률이 되는 그런 또 역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저스도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공식 회담을 갖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의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기시다 총리도 만나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이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다시 만났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이이쿠라 공관 주변은 이전에 비해 한층 경기가 엄중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공식 회담에 이어 만찬을 겸한 협의까지 약 3시간에 걸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핵심 의제는 강제동원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입니다. 시한이 다가오는 현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최근 발족한 민관협의회 활동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일본에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고 기업이 기금을 통해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하는 것이 전제라는 피해자 측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것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원칙론이다. 만약 그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와 같은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인지 좀.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들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함께 논의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무비자 왕래 재개 등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은 양국 모두 코로나가 다시 확산 중이어서 시기를 못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도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2022년 7월 1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